네, 종합부동산세 보시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요.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 사례가 있는데 요 판례 요거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거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내용인데 뭐 주택에 대한 정의고요. 요 사람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 하나랑 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폐가에도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니까 이게 왜 부과되냐?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이 세대 구성원이 퇴거, 이주하고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공갈지라도 주택수 산입될 수 있으니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 뭐 이거는 재산세랑 똑같이 6월 1일을 따른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세,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뭐 알 수 없을 때, 예, 제가 재산세에서 다뤘으니까 그 내용 그대로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나요? 요거는 뭐 그 주택의 정의가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 빼기 공제금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12억 빼주고요. 개인이랑 공익법인 등 9억 원, 그 외 법인은 빵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기본공제 9억 원 빼주고 누진세율이 적용된 공익법인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 그림으로 더 이쁘게 보시면, 그래서 상등세법상 공익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도정법 등의 사업시행자, 민특법, 도정법 등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만 보유한 임대사업자, 주거지원 목적 주택만 보유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은 9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2.7%, 5%가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택 공시가격. 그래서 재산세 시가 표준액과 동일합니다. 공시가격은.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부과 시 감면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후의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감면율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아까 얘기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이고 개인, 공익법인 등은 9억 원,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없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그래서 인당 주택 공시가격 합계 빼기 공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한 게 과세표준. 그래서 공제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인데 공시가격 20억인데 재산세 부과시 25%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빼줘서 그거에 대한 공시가격 15억,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면 15억에서 12억 빼주고 거기 60%에서 1.8억, 개인 공익법인 등은 15억원에서 9억 빼서 거기 60%에서 3.6억. 그래서 세율 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그래서 종부세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그래서 아까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누진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 이 기본공제 9억 원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공익법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이 법인, 공익법인들을 뺀 나머지는 안 되니까 그 공제도 없고 단일세율 2.7,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2주택 이하일 때는 이렇게 3억 이하일 때는 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0.7%, 12억, 6억 초과 12억 이하일 때는 1%. 여기까지는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12억 초과부터 달라집니다. 12억 초과 25억 이하일 때 2주택자 이하는 1.3%, 여긴 2%, 25억 초과 50억 이하일 때 여기 1.5%, 3%, 50억 초과 94억 이하일 때는 2%, 4%, 94억 초과일 때는 2.7%, 5%,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아까 그 누진세율 적용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여기 이거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2주택 이하 이거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이 외의 법인 누진공제 적용 안 되는 데는 법인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 네, 다음으로 주택수 계산 방법.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 시 과세 기준을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세를 판단한다. 즉, 이 6월 1일 3주택자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주택 처분하러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3주택자인데 6월 1일 이후에 1주택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6월 1일 이 순간에 3주택자였기 때문에 12월 종부세 때는 3주택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에서 이제 확인할 거는 여기 지금 내용이 이렇게 쫙 있는데 결국에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산 배제 임대주택,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 등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합산 배제 임대주택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1항 그래서 요 1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되면은 합산 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 이건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그래서 사원용 주택, 뭐 기숙사, 뭐 문화, 유산 그래서 1호부터 27호까지 있습니다. 27호까지. 중간에 20에 2호까지 있으니까 여기 하나 삭제됐으니까 결국에는 한 27개. 그래서 요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합산이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 등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대해서 종부세법 제8조 사항에서는 1호 1주택 플러스 다른 주택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2호 일시적 2주택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3호 1주택 플러스 상속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4호 1주택 지방저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 시행령 4조 2 보시면 뭐 1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2호는 이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3호 여기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이게 안 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수 카운트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인 주택. 4호의 지방 저가주택은 요거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그래서 공시가격 4억 이하,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 3호에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합산 배제 임대주택, 합산 배제 4, 5년 주택,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 그리고 미분양주택,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그다음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의 신규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이런 요건을 갖춘 이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좀 요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이제 때려 넣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 주택수 판정 사례 요거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지금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대입시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1주택 부속토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종부세법 제8조 사항 1호에 의해서 1주택자 1부속토지이기 때문에 1주택 이거 안 봐서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이거 12억 공제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주택 1, 임대주택 1. 요것도 이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서 요 임대주택 카운트 안 하니까 1주택자로 보고 여긴 주택 2, 부속토지 1, 주택 1. 이때는 지금 종부세법 제8조 사항 1호에서 지금 1주택일 때 1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이지 지금 2주택이고 부속토지 1이니까 이거 카운트 안 해도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4번 부속토지 2개는 당연히 안 되죠. 주택의 정의에는 부속토지 포함이니까 이거는 2주택자. 5번 주택 1, 배우자가 주택 2. 근데 이제 세대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은 1주택이지만 결국에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다음에 6번 주택 2분의 1, 주택 2분의 1. 그래서 1주택. 이건 왜 세모나면 그래서 종부세법 제10조 2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만약에 이렇게 공동으로 부부가 소유했을 때 한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래서 요거는 세모인 겁니다. 다음은 주택분 종부세 계산. 그래서 요 계산은 아까 이제 0.5에서 5% 보셨고, 아까 요것도 말씀드렸죠. 종부세 계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제할 재산세. 그래서 요지는 이렇게 만약에 15억짜리가 있으면 여기서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요거를 종부세에서 공제해 주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머리 아프죠? 이제 머리 아픈데 요거 자세히 보시면 공제할 재산세액은 이렇게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 부과세 우리가 실제로 재산세 낸 거 곱하기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분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곱하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재산세 표준세율.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채가 있습니다. 두 채가. 그래서 한 채는 공시가격 6억, 한 채는 공시가격 10억. 그래서 16억인데 이 재산세 부과할 때는 이렇게 별도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6억 곱하기 60% 곱하기 요거 해당하는 세율 0.4% 빼기 누진공제에서 81만 원, 뭐 10억도 이렇게 해서 177만 원. 해서 우리는 재산세를 258만 원 냈습니다. 258만 원 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모 들어갈 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했을 때, 그래서 16억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 이렇게 두 개로 안쪽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보면은 차이가 이겁니다. 이거 63만 원 차이입니다. 63만 원. 여기는 이렇게 두 개니까 이제 63만 원 각각 빼줬지만 여기는 16억 곱하기 60% 곱하기 0.4에 63만 이 하나로 계산하니까 63만 원 한 번만 빼주니까 그래서 321만 원 분의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종부세, 과세 표준, 표준세율, 재산세. 그래서 16억 빼기 9억. 이게 이제 2주택자니까 이제 12억이 아니라 9억 빼주죠. 그러면은 7억에 60%가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고 종부세 과세 표준에만 재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었으니까 재산세 과표를 여기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 곱하기 0.4 해서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공제할 재산세액이 81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종부세에서 공제한 재산세액이 실제 납부한 재산세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면은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의 과세 표준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세만을 공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종부세 과세 표준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공제하기 때문에 작다. 그리고 또한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된다. 요건 재산세에서 이거 배우셨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각각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또 있는데요.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제도는 이 1차로 재산세 부과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2차로 종부세 부과 시 세부담 상한을 한 번 더 적용하게 된다. 단 종부세 단일세율 2.7% 5% 아까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과세년도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의 세부담 상한비율 15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전 연도의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곱하기 세부담 상한 비율과 해당 연도의 재산세, 종부세액을 비교해서 세부담 상한 미니멈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적용 사례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총 세액 상당액이 300만 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24년의 재산세는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24년 재산세 상한 초과액이 걸려서 50만 원이 적용된 건데 원래는 이거를 안 했으면 이제 100만 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적용 안 했을 때 그리고 24년 종부세 그래서 이거 더하기 200만 원 하니까 300만 원이 직전 연도 총세액이 나온 거고 여기에 1.5% 그래서 25년 세분의 상한액은 4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직전 연도 보유세액은 직전 연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에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간주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세. 농특세는 종부세 부과된 국세로 20% 과세한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